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짜리가 나중에는 찾아보기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2019년대는 8억이었는데 14억이 됐어요. 제주도에 9억대 아파트가 등장을 했대요. 멈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10억이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하락의 시그널이 없다는 거예요. 4월 현재까지의 부동산을 우선은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이번 정부는 부동산을 잡았어요. 다만 유주택자의 집 그리고 다주택자의 집 그다음에 집값을 잡은 게 아니라 무주택자를 그냥 잡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보면요. 지금 강남의 매매값도 전세값도 현 정부에서 역대 최고. 이게 이제 2020년 10월 달인데 지금은 더 많이 올랐죠. 과거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보면요. 이 폭들이 가장 큰 곳이 문재인 정부예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 또 많이 올랐죠. 근데 그 가파르기로는 이번 정부가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사실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집값을 많이 올린 정부가 되었고, 특히 그 중심에 그 파동의 중심에 있는 강남의 집값, 강남의 재건축 못 잡았고, 전세값도 사실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로 수급 조절이 실패해서 가격들이 오르게 됐어요. 자, 처음에는 강남도 못 잡았어요. 우선은. 그러면은 서울의 다른 데는 잡았나? 서울도 못 잡았어요. 이틀 전에 신문이죠. 서울의 작년하고 최근까지의 어떤 가격의 상승을 보면요. 노도강이면은 강남은 1등 부동산이지만 노도강은 25개의 지자체, 서울의 25개의 지자체 중에서 가격들이 저렴한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인데 30% 이상 올랐대요. 아까 말한 이 강남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얼마 전에 압구정의 현대 7차 아파트 80평짜리가 이게 작년 10월에 67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얼마 만이에요? 거의 몇 개월 만에 거의 13억이 뛴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노도강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창동에 주공 19단지 있죠. 근데 여기에 29평짜리가 10억이 넘었어요. 10억이 넘었고 2020년 1월 정도에는 이게 6억밖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과 1, 2년 사이에 거의 4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중계 같은 경우도 대장 아파트, 을지약군이 있는 중계 청구 3차가 있죠. 거기에 30평대도 2019년대는 8억이었는데 2021년 현재는요 30평대가 14억이 됐어요. 거의 6억이 된 거예요. 2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예, 이렇게 중계동뿐만 아니라 이 노도강에 있던 아파트들이 굉장히 가격 상승들이 많이 되었죠. 그러면 서울은 강남하고 뭐 이제 조금 하급집밖에 안 오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게 퍼져 나가잖아요. 경기도도 역대급으로 상승을 많이 했어요. 이런 신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되게 많아졌죠. 뭐 수원에 8달에 가도 10억짜리 있고 구리나 남양주에도 10억짜리가 있고 뭐 용인, 광명, 안양, 의왕, 수원, 뭐 분당, 과천 전부 다 이제 10억짜리가 넘는 아파트들이 다 생겼어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경기도까지도 이제 파장이 갔어요. 그러면 인천은 어떠냐? 이제 수도권의 전체를 다 얘기한 거죠. 인천도 이게 이제 4월달 이번 달에 그 신문 기사죠. 이제 풍선 효과가 또 인천으로 퍼졌죠. 그래서 저번 달 같은 경우 보면은 1년 만에 상승치가 최대치 수도권에서 최대치였대요. 그래서 인천까지도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움직였고 실제적으로 송도가 가격의 견인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송도의 더샵 센트럴파크 2차 같은 경우 60평의 경우에는 불과 뭐 8억짜리가 거의 17억이 되었어요. 예전에 8억짜리가.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천, 그러면 수도권이 다 올랐죠. 그럼 수도권만 올랐느냐? 수도권만 오른 게 아니에요. 수도권을 넘어서 지방의 아파트 값도 거래까지 많고 많이 올랐다. 이게 2020년 12월 달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지방이 정말 안 오른 데 없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거 10억으로 필터링 해놨거든요. 부산에 가도 10억짜리가 이렇게 많아요.
창원도 가도 10억 있죠. 그 다음에 울산도 10억짜리가 넘는 게 있고, 그리고 포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포항도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게 보이죠. 대형 평수지만. 그리고 보세요. 대구도 10억짜리가 엄청 많죠. 10억 넘어가는 게. 전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전주에도 10억이 넘고, 그 다음에 세종시는 당연히 많고, 이제 대전도 당연히 많고, 청주에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청주에도 있죠. 이런 식으로 10억이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 값도 사실상 굉장히 크게 견인이 되었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제가 왜 10억짜리가 없어진다고 하는지 알겠죠. 사실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짜리가 나중에는 찾아보기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만 오르고 지방만 올랐냐? 아니요. 제주도에 9억대 아파트가 등장을 했대요. 과열 조짐에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연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주도에. 이번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분양하타 보시면은 이 보세요. 이편한 세상 영동 센트럴파크 1단지가 분양가가 30평대가 9억이에요. 9억. 좀 많이 가격들을 좀 올려서 분양을 하고 있죠. 결국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안 움직인 데가 없어요. 지금 정권이 들어와서. 그 말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들이 이제는 좀 멈추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멈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양적 완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양적 완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는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 돈이 많이 풀린 시장에서 부동산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가격들이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세게. 왜 실패했느냐? 사실상 부동산 정책이 가장 성공한 정책이 뭔지 아세요? 제일 가격을 확실하게 잡았던 건요.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는요. 공급을 확 올리는 정책을 펼쳤던 때예요. 언제냐? 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건설했을 때 그때 가격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의 어떤 정책들을 펼치잖아요. 참여정부 때도 지금 공급에 대해서 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지금의 정부도 반대의 정책을 펼치니까 사실상 수급 조절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플레이션에 지금 우리가 중심에 있는데, 그 중심 가운데서 통화량은 통계 역사상 가장 많이 풀린 시장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공급이 부족한 거는 늘 얘기했잖아요. 미분양에 대한 적체가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소진되었죠. 그 다음에 인허가 물량이 완전히 없죠. 지금 3년 전에 물량이 나왔어야 되는 게 지금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세금과 대출로 완전히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들이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지금 금리도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들이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요. 그냥 우리가 명목상의 금리가 있어요. 명목상의 금리는 그냥 보이는 금리예요. 하지만은 실질 금리는 그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는 부분들을 빼야지 실질적인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그렇게 그 금리가 조금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명목금리보다 실질금리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화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뭐 집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집을 버리는 게 아니라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유지를 해야지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대처하면서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인플레이션의 피해자가 돼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자산이든 간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재산이 갈리는 건요, 그거예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되느냐, 수혜자가 되느냐, 이게 완전히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4월 이후에 어떤 현재 이전의 그 부동산은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도 가격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